안녕하세요. 7월 26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한 번에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부까지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상쾌한 월요일이네요. 네, 맞아요.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또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네네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일단 네. 미증시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좋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 초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자체가 좀 많이 올랐고요. 일단 그 다우 같은 경우 0.68%, S&P는 1% 정도, 그리고 나스닥도 한 1%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시는 건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일주일 동안 다우 지수나 나스닥하고 S&P는 한 2% 이상 올랐고요. 지금 다우존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그리고 S&P 보시면은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상승폭이 조금 가팔라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주봉으로 보시면은 좀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그 22에서도 이제 그 뭐 미국보다 더 이제 뭐 본인들은 뭐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고 돈을 계속 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네. 뭐 유럽 증시도 특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이제 스냅이라는 기술주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 스타벅스, AMD,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쭉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먼저 발표됐던 그 트위터랑 스냅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번 주에 있을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미리 오른 부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변이가 점점 좀 뭐 신규 확산자 수가 조금 2주 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조금 이제 확산세가 좀 심해지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델타 변이는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고 있으니까 2분기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은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3분기에 실적이 나올 때 그 지금의 어떤 이런 델타 변이의 확산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이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또 5개월 내 최저치를 이제 떨어지면서 네.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지수를 서로 합쳐갖고 이제 그 합성 예비치로 보면은 4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성장세가 좀 2분기에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시장에 조금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3분기가 과연 2분기보다 좀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약간 걱정을 시장에서 약간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특히 또 이제 27일, 28일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이제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파월이 성명서 발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성명서 발표에서는 지난번에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9월이 돼서야 고용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결국에는 파월은 9월 이후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번 어떤 FOMC 회의는 크게 그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지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번 주에 또 그 발표되는 어떤 PCE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조금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시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방향 속에 있다. 일단 이번 주 초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파월이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GDP 발표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2분기에 그 피크아웃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일단은 주 초에는 조금 그 올라오는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조금 주 후반까지 조금 천천히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좀 리스크에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 씨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앞으로 테슬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27일부터 FOMC 회의까지도 열리니까요. 결과까지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어느덧 또 7월의 마지막 주예요. 네. 이번에 또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6월 달까지 해서 네. 2분기가 이제 끝이 났고 7월 달 초부터 8월 달 초 중반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할 텐데 네. 시장에서는 그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월화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쭉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그 파월이 발언을 하는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주가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성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는 있고요. 이제 29일 날 그 FOMC 회의 이후에가 사실 더 중요해요. FOMC 회의가 이제 나오고 성명서를 발표할 때까지는 뭐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뭐 하락으로 배팅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발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GDP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 네. 그 GDP 발표가 역대 최고 기록을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한 8%, 9% 막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의 GDP 발표가 뭐 한 3, 4%대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 발표를 하고 나서 약간 시장이 정점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파월이 발언을 하고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그 상승한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좀 리스크 관리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이어져서 금요일 날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PC 근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 이제 발표가 여태까지 계속 막 5%가 넘게 나오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물가가 이번에 또 높게 나오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얼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그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도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자신 있게 그냥 일시적인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일시적인 게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생각한 부분과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PC 근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장이 약간 이제 지수가 레벨이 높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발언한 이후에 GDP 발표 그리고 PC 근원 물가 발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2.89% 정도 떨어지면서 1.24% 정도, 1.25%까지 내려왔거든요. 예전에 1.7%까지 올랐었던 거잖아요. 네, 1.7%까지 네. 올랐던 게 지금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왜 그런지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채권이라는 건 안전자산을 얘기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돈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채권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채권의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요소가 문제가 되면 이거를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상했던 문제가 터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블랙 스완이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새로 터지면서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번 연도 7월까지 그 부채가 이제 원래 22조 달러가 그 한도가 이제 꽉 차는 건데 지금 현재 26조 달러가 한 그 정도 수준까지 꽉 차 있어서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서 의회에서 그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한도를 상향해주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그 정부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쉽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요소가. 그러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채 한도 상향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덜미를 잡고 굉장히 다른 것들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겠죠. 굉장히 끌어내려고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한도를 증액을 시키고 잘 넘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8월, 9월, 10월 이렇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시장에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 뭐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다. 막 이러면서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국채를 이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국채를 찍어서 달러를 이제 받아서 빚을 졌었는데 이제 그 한도 상향에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국채를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국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채를 지금 먼저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채 금리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그러나? 왜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야? 라고 시장에서 좀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채 한도 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상향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국채를 찍을 수 없고 그러면 시중에 국채가 부족하니까 이제 국채를 이제 막 사들어가면서 이제 국채 부족 현상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의 하락을 보면 그 합의가 쉽게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엔 합의가 되겠지만
그때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 모든 종목을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 합의를 하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합의를 하는 과정이 되게 잡음이 많았죠. 잡음이 많고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니까 S&P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디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위험의 요소를 보여줬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거든요. 그 강등 주말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주식들이 그때 3일 연속 하한가를 가는 좀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채 한도 상향 그게 지금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디폴트나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서 10월 달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10월 달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지금 잭슨홀 회의도 8월 말에 있는데 잭슨홀 회의에서 원래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이나 뭐 그런 부분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어느 정도의 예상인데요. 사실 8월 달 잭슨홀 회의에서 그 테이퍼링을 이렇게 언급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월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 확실히 그 지표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9월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9월이 됐을 때 그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지표들을 7월 달 FOMC 회의를 할 때 확인을 하고 뭐 8월 달에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확인을 했다고 바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8월 잭슨홀 회의에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9월, 10월로 넘어가면 이제 9월, 10월에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국채 뭐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몰려들면서 좀 연말에 조금 약간 주식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시장이 조금 약간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주 한 월화수목 정도 안에 만약에 현금 비중이 포트에 현금 비중이 많이 없으시거나 하시면은 조금 이번 주 월화수목 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좋으니까 현재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는 뭐 빠질 듯한 어떤 모양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흐름은 괜찮아 보이니까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 미리미리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현금이 한 10%, 20%, 30%라도 좀 현금을 확보해 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좀 리스크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 자세하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춰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잘 챙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의 발언과 GDP 지수, 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오는 8월 1일로 앞으로 법정 상한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도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이 좋은 분위기를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미증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주말에 미증시 훈풍 때문에 오늘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상승 출발했지만 양시장 모두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일단 보면 개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매수를 조금 하고 있고요. 선물, 코스닥, 뭐 코스피 전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도 조금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고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율이 조금 오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환율이 점점 레벨을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뭔가
이제 그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한 달러로 바꾸는 그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현상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매도를 하고 한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분봉을 한번 보시면 네.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10시 반에 개장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떴다가 좀 약간 밀리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초반에 조금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리고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개별적으로 미국 증시랑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밑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죠. 밑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옆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밀릴 만한 어떤 자리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어요.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 다만 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진 않지만 옆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기면서 슬금슬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 갭으로 떠서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이제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은 거죠.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0.75% 정도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좀 예전보다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슬금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계속 매도를 했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레벨을 좀 높여왔는데 오늘 뭐 그 전날에 이 상승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그냥 길게 이렇게 좀 밀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장 막판까지 좀 팔아대면서 지금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또 올라가고 하면 또 오늘 반납한 것 중에 일부는 내일 또 되돌릴 거고, 그러니까 좀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종목으로 보면은 좀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오면 좀 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긴 한데 뭐 중국 경제 지표가 뭐가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에서 뭐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본 시장은 오늘 괜찮았고 중국과 홍콩 시장이 좀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대만 시장이 한 1%대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중국의 하락 이유는 중국이 지금 그 디디추싱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난 그 영향이 좀 계속적으로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디추싱이 이제 중국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뭐 은연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상장을 하니까 그 기존에 상장했던 기업들까지 전부 다 지금 잡아서 좀 약간 괴롭히고 있거든요. 지금 알리바바나 뭐 어떤 징둥 이런 대형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들의 규제, 그러니까 뭐 댓글을 달아서 뭐를 했다, 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살펴보면서 전부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털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번에 또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하면서 좀 그런 대형주들의 하락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하고 그리고 이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잠재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정면 충돌은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어떤 요소가 시장에 계속 잠재돼 있고요.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그 미국과 좀 대치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잠재적으로 좀 약간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증시가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중국 증시가 조금 약간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단발적인 어떤 이슈로 보여져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적으로 뭐 힘들게 끌고 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을 이용해서 조금 그 이후에 있을 어떤 리스크에 조금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천천히 보자.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여러 어떤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물리시면은 이 주 말에 주 후반에부터 만약에 하락이 시작됐을 때 지금 지수 레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따라다니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현금화하면서 그런 어떤 상승들이 나오면 갑작스러운 상승들이 나오면 좀 현금화를 하면서 조금 리스크에 대비를 하자. 시장을 좀 보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부터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8월 달 증시를 조금 맞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을 명확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미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또 오늘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도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언급도 해주셨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포트 관리를 하자, 위험성에 대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온실가스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네, 날씨가 너무 덥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온도가 56도를 넘어서고 막 한다고 자동차의 뭐 타이어가 녹고 뭐 신호등이 녹고 막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어서 그런지 사실 그 환경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날씨가 좀 뭐 동남아보다 더 덥고, 맞아요. 예, 네. 지금 약간 지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말로만 듣던 어떤 지구의 막 멸망, 뭐 그런 게 뭐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걱정하게 될 만큼 좀 약간 이렇게 이상기후 증상들이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지금 세계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자, 그리고 어떤 그 친환경 화석 연료를 조금 쓰지 말자. 이제 지금 현재는 화석 연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화석 연료를 규제하는 어떤 부분들이 먼 미래에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탄소 국경세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을 조금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규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한동안은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쉬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면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좀 쉬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쉬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일단 장중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를 조금 대비를 하자. 그래서 조금 오늘 급등이 나오는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 그냥 지금 당장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번에 어떤 리스크를 대비하고 다음번에 상승을 할 때 좀 큰 추세가 메타버스처럼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쐐기형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받쳐주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고점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점은 지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약간 교과서적인 패턴이긴 한데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환경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그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전문가님 환경 네. 관련하면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나 태양광 관련주도 같은 입장이세요?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물론 그 업종의 순서가 있겠지만 어느 게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나중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계가 그 실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 부각된 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네. 예전에 풍력주 급등하고 태양광 급등하고 OCI가 막 60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했던 때가 2007년도부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태양광이 뭐 된다, 풍력이 된다, 뭐 그레티 페리티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금 한 14년이 지났죠. 14년 지나고 나서 아직도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개화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화석 연료보다 경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실적을 아직까지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나라들에서 좀 의지를 갖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세를 조금 많이 먹여갖고 그 어떤 화석연료나 어떤 그 철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 철강도 사실 약간 얘기가 좀 약간 딴 데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철강도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이 업체 저 업체가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철강이 좀 공급 과잉도 되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네. 철강 회사를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긴 하지만 또 반면에는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런 철강 회사들이 중국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 이제는 그 부분에 비용을 내면서 탄소 배출권 어떤 그런 부분에 비용을 내면서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그래서 수소를 뭐 탄소를 축소하고 수소를 추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탄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그런 어떤 중국의 철강 회사들은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진입 장벽이 생겨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오히려 철강 회사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계속적으로 수소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대응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에코프로 HN. 오늘 네. 가장 많이 움직였어요. 네. 네, 이 종목이 에코프로에서 지금 인적 분할로 두 개로 나눠져 갖고 두 종목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사서 이 거래 정지를 먹고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못 기다렸죠. 네, 요날 팔았죠. 요날 꼭지에서 팔고 아주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려오더니 다시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때 당시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에서 팔았는데 17만 원까지 한 17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왔죠. 한 16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에코프로 HN이 이 환경 관련된 어떤 부분에 지금 대장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걸 따라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린 케미칼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양이 괜찮고요. 지금 가장 세게 움직이는 또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조금 약간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 이 종목이 오늘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질 만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조정이 나오면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보자. 지금 전반적인 큰 추세도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을 벗겨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세를 조금 다시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이때 가려고 했었죠. 가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N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N자형 이렇게 빠지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크게 눌렀죠. 크게 누르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KC 코트렐 이런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성, 후성이라는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죠. 후성이라는 종목도 이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갑자기 좀 상승이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그제는 조금 약간 윗꼬리를 맞으면서 그 부분을 물량을 소화한 부분을 오늘 조금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후성 그리고 아직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종목도 이제 한솔 홈데코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 지금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놨죠.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면서 지금 기고 있는 모습이라서 뭔가를 조금 약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슈캠스 이런 종목 가장 대표적이죠. 슈캠스. 네, 슈캠스 예전부터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이건산업. 네,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단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조금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지금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앞전에 상승을 했던 곳에다가 조금 갖다 놓고 좀 기다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이 정도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한 15,000원 권역까지 지금 올라와서 좀 쉬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옆으로 기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들이 만약에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전반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현재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는 이 환경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조금 약간 주식시장의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조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예전에 좀 많이 올라오고 좀 내려왔던 이런 종목들하고 그 두산 퓨얼셀을 기초로 하는 이제 그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 상승 테마였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금 더 눌렸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체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메타버스가 대세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오늘도 특히나 페이스북이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이쪽 네.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어떤 그냥 네. 테마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메타버스가 하나의 어떤 그런 섹터군으로 지금 좀 자리를 잡아서 조금 예전에 그 뭐 그런 뭐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뭐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그 뭐 SNS를 기초로 해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갔듯이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이 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여기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선거를 할 때도 여기에 뭐 맞아요. 출사표를 던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그냥 본인들이 어떤 캐릭터로 게임을 했던 어떤 부분들을 본인을 거기에 투영해서 하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어떤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그 태양광, 풍력 어떤 테마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바이오 그때 급등했던 회사들이 10년 전에 그렇게 급등했던 회사들이 진짜 시장이 개화됐을 때 그 회사가 진짜 실적을 많이 내면서 시장의 중심 종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야후가 검색 시장에 1위를 하고 야후가 시장에 등장해서 그 야후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구글은 그때 있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은 구글이 그 시장을 다 먹었죠. 예전에 인터넷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인터넷이 생기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하이텔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천리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회사들은 전부 없고 결과적으로 그때 있지도 않았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차후에 굉장히 큰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어떤 생각에 너무 이제 이 고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들어가면은 10년을 고생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은 메타버스의 중심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들이 이 메타버스를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는 어떤 중심 종목은 아닐 거다. 이 선익 시스템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요즘에 가장 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갈 때만 쳐다봐야지 내려오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고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고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그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네.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AR, VR, 뭐 XR 어떤 글라스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나중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이런 선익 시스템, 뭐 YJ 게임스, 막 이런 어떤 그 우후죽순 막 이것도 메타버스다 저것도 메타버스다 하는 종목들 말고 그냥 지금은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는 어떤 자동차에도 어떤 그런 카메라가 지금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핸드폰에 그런 어떤 그 갤럭시가 8월달 초중순에 이제 또 갤럭시 그 Z 폴더가 또 새로 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고 뭐 핸드폰에 대한 어떤 그런 카메라 모듈, 뭐 카메라의 좀 약간 그 성능 향상,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지금 오늘 조금 많이 움직인 종목은 IM이라는 종목이고요. IM이 오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제 3D 관련된 어떤 테마군으로 형성됐던 종목이에요. 예전 오래전부터. 근데 지금 앞전에 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좀 하락이 나왔는데 밑에서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카메라 종목이죠. MC넥스. 이번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앞전에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좀 약간 애를 쓰는 모습이죠.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다가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래량도 좀 많이 늘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카메라 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이거를 뭐 내일 당장 뭐 내일 모레 당장 이렇게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번 주는 월화 수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때 좀 현금 마련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을 조금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래서 종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옵트론텍도 예전에 그 자율주행 차량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일 때 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카메라 관련된 어떤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크게 나왔고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이제 생기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크게 늘었죠.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요날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조금 천천히 보면서 뭐 현금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20선의 어떤 그런 저항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뭐 주 후반이라든지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옵트론텍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이게 흔히 이제 대북 관련주로 이제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죠.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그 대북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앞전에 이제 상승을 만들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밑으로 꺾었는데요. 밑으로 꺾었는데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여기가 이제 언제냐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에 뭐 비밀리에 방북해서 북한의 어떤 부분들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대북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가 그 부분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밑으로 꺾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본행 관련된 어떤 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또 이제 마켓컬리가 조만간에 이제 뭐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삼성의 OIS 카메라 관련된 뭔가를 납품한다고 해서 또 한 번 엊그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된 어떤 이슈도 좀 걸쳐가면서 카메라 관련된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삼성의 납품을 시작하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할 때 마켓컬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시가총액은 한 800억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 종목 또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자리가 높은 자리에 형성돼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섭지 않게 살 수 있는 종목이죠. 무섭지 않게 사두면은 나중에 뭐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앞전 고점을 넘겨놓고 지금 다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를 조금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본인의 성향에 맞고 좀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조금 한 종목 정도는 좀 골라서 포트에 좀 편입하면서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하면 차후에는 조금 분명히 상승을 주고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미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섹터 중에서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옥석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주 후반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자라는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